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초공학 실무를 한 학기 동안 담당할 김동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해 토질역학 이론을 전당 강도 일부를 제외하고선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응용해 토질역학을 배운 것을 이제 실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학문이 기초공학 실무입니다. 기초공학 실무는 교재를 기초공학 제2판 권호진, 김동수, 박준법, 정성교 교수의 공저로 이루어진 책이며 이 출판사는 구미서관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내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계로 동영상을 실시하는데 2주에 걸쳐서 강의를 실시할 것입니다. 대면 강의를 하도 어려운데 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무척 어려우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잘 숙지하셔서 노트를 반드시 따로 하셔가지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강의 계획은 1주차에 1교시, 2주차 1교시, 1주차 2교시, 2주차 1교시, 2주차 2교시로 총 4부분으로 나눠서 각 교시당 구분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 전화번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동성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저 연락처는 010-7193-7701입니다. 010-7193-7701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의문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제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 기초공학 실무에 대해서 강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토질역학에서 다 배운 전당 강도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방학 동안에 잊혀졌으리라고 생각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난 학기에 배우지 못했던 부분, 즉 강도 정수를 실험에서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과 간극수압에 대해서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당 강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건강 진단을 체크를 합니다. 청진기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땅도 우선 집을 짓기 전에 이 강도 정수가 전당 강도 정수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직접 집안 조사를 실시하고 이것을 여기서 샘플링을 해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실내 시험을 하고 그 실내 시험한 결과와 그 다음에 직접 현장에서 집안 조사한 것과 또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설계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집안조사는 3주간에 걸쳐서 다소간 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이론에 대해서 집안조사를 항목을 하기 때문에
3주가 지금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다루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를 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공학 실무에 대해서 기초공학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지력과 치마량입니다. 우리는 역학에서 설명했듯이 역학은 뭐와 뭐의 관계입니까? 하중과 변이의 관계였습니다. 변이는 우리는 보통 변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벡터, 공학적에서는 벡터를 다룹니다. 스칼라가 아닙니다. 벡터는 힘의 작용점과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을 다루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변행이 아니고 변위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 토목공학 쪽에서는 지방공학에서는 치마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얕은 기초는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단 강도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하겠는데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 잠깐 설명을 하겠는데 그 얕은 기초의 지지력과 치마력을 이론적으로 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 이론적으로 구한 방식을 실제로 현장 조건과 맞느냐 안 맞느냐 하기를 위해 구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즉 실제로 현장에서 시공했던 경험적인 요소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현장 시험을 실시합니다. 현장 시험에서 구한 결과에 의해서 지지력과 치마량을 구하는 방법을 강의를 할 것입니다. 이때 이론적인 방법에서는 지지력의 부분에서 2주, 치매량에 대해서는 2주, 그 다음 경험 및 현장 시험 결과에 의한 얕은 기초의 지지력에서는 2주, 얕은 기초의 치매량에 대해서 2주, 토탈 13주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밑에 토합 이런 거 간단한 추가사항은 여러분들이 기사시험을 칠 때 또는 그 개념을 전담공부에서 토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입을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토합 구하는 방식, 간단하게 구하는 방식, 여러분 아마 기사시험에도 간단하게 구하는 방식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그 마지막 2주 남은 얕은 기초 치마랑 마지막 2주 중에 약 2시간? 1주 정도는 토합 이론과 간단한 시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저번 토질역학에서 토질역학 2에서 여러분들이 전단 강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정확한 토질역학 이론에 접근하는 방법, 해석적인 방법이 있고 이 해석적인 방법에는 탄성해와 탄소성, 소성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탄성은 뭡니까? 하중을 줬다가 하중을 주면 변이가 일어나겠죠. 그럴 때 하중을 제거하면 다시 원위치로 되는 변이가 제로인 원위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탄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탄소성은 소성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되는 그 응력을 우리는 항복 응력이라고 했습니다. 항복 응력 이상을 가하면 그때는 소성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탄성과 소성의 변형을 반복을 합니다. 단 그 극한까지 갈 때까지는 탄성과 소성의 반복적인 거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극한 상황 갈 때는 하중을 그대로 놔두더라도 하중이 일정한 상태에서도 변이만 계속 일어나는 제가 말씀드렸죠. 한 10%의 변이가 일어날 때 그 지점이 그때 대 응력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소성, 즉 완전 소성인 극한 상태가 일어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인 방법 실내 시험과 현장 시험을 말씀드렸고, 이제 용어 전단 강도 정의는 저번에 전단 강도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전단 강도가 뭡니까? 여러분, 전단이 뭡니까? 두부를 자를 때 두부가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지 않죠. 칼을 댔을 때 힘을 조금 주면 어느 순간에 두부가 잘라지는 그 순간이 뭡니까? 최대의 전단이죠. 전단력이죠. 그때가 전단 강도를 했습니다. 이 전단 강도를 설명하면서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압축을 받을 때 압축될 때 압축에서 파괴가 되는 그 시점이 뭐랬습니까? 압축 강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철근을 잡아 당겼을 때 절단되는 그 순간이 뭐랬습니까? 인장 강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철근을 휘었을 때 어느 크랙이 일어날 때 그 중간에 크랙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파괴죠. 그 순간이 뭐랬습니까? 쉼 강도라고 그랬죠. 그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린 트위스트에 대해서는 비틀림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분이 모르셔도 된다고 그랬죠. 네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우리가 다루는 역학은 이 네 가지를 주로 다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수직응력과 전달응력,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변행률, 수직응력 시그마 n 노르말이랬죠, 그죠? 전달응력은 타우 또는 t 나누기 a 해서 t는 전단 탄젠셜입니다. 전단력 나누기 단면적을 하면 전단응력이 나오죠. 그때 일어나는 변형이 전단 변행률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최적 변행률 배웠죠. 최적 변행률은 어떤 부피가 힘을 주었을 때 압축 변행률이 일어납니다. 그때 부피 변행량 나누기 원래의 부피의 이 비가 최적 변행률이라고 했죠. 최적 변행률은 여러분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1차원 그러니까 X방향의 변행률 플러스 Y방향의 변행률 플러스 G방향의 변행률을 합한 것을 최적 변행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해서는 증명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훅 법칙은 구성 방식은 항상 힘 응력과 변행률과의 관계는 각 물질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탄성계수와 포화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로 이루어진 방정식 구성 방정식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축변환 방정식은 한 점에 응력을 가했을 때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단이 되면서 이 원래의 각이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어느 순간에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 파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강도 정수들 전단 강도 정수들 SU, C-, 파이, 다시 대신은 이거죠. 유효응력이죠. 여러분 항상 유효응력 개념과 전응력 개념 항상 그 배수 상태와 비배수 상태냐. 배수 상태와 비배수 상태가 뭐에 따라 달랐죠? 두 가지 요인. 하중의 속도와 배수되는 속도의 비교를 해서 하중 속도가 빠를 때는 비배수 조건이고 하중 속도가 느릴 때는 배수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하중을 가하자마자 배수가 바로 일어날 때 그때는 배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시라고 붙어졌죠. 이때는 이거는 비배수 전단강도 즉 이것도 CU입니다. CU라고 배웠죠. CU를 똑같이인데 SU는 비배수 전단강도 CU하고 똑같죠.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 강도를 얻기 위한 영양 요소들 단순 전단 시험, 직접 전단 시험, 삼축, 압축 시험, 준공 실린더 시험, 비구속 시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실내 시험 중에
단순 전단 시험과 직접 전단 시험 3종류 이 세 개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시험으로서는 콩 간입 시험과 콩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콩 간입 시험, 콩 페니트레이션 테스트라는데 콩 간입, 콩 뾰족한 요런 콩이 있습니다. 요런 콩을 집안에 삽입시켜서 그 집안의 강도 정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간입시험 굉장히 많이 쓰죠. 콩간입시험, 표준간입시험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인 전단시험 아주 극한 약한 집안, 약한 세립토 집안, 즉 세립 그 다음에 정확한 토질역학 이론에 접근하는 방법 이거 여러분 배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 해석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보초적인 방법은 현장 시험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실내 시험에서 보충을 해서 해석적인 방법을 보충을 하는 거고 이 두 개를 다 더욱더 확신과 보충적인 더욱더 보충하는 방법이 현장 시험에서 다시 알파, 베타, 감마를 붙이는 그 식에 이 식에서 나온 식에다가 이 해석 방법에 의해서 나온 식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더 붙여서 완전한 현장과 그 유사한 그런 식을 이루게 됩니다. 그건 앞으로 지금 상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조물을 집안에 얹혔을 때, 구조물을 지었을 때 진짜 그와 똑같이 일어나는 그 정확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주 정확하게 접근을 하지 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리는 아까 옆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구조역학 부분의 비임에 대해서인데 이건 왜냐면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서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토질역학을 한번 볼게요. 토질역학에서 어떻게 했냐 이거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안이 있는데 요 위치에서 엘리멘트를 이 엘리멘트 틀림없이 수직응력과 전달응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맨이 수평일 때는 전달응력이 작용하지 않죠. 그죠? 전달응력은 뭐였습니까? 전달응력은 언제 발생하십니까? 하중의 차이에서 전달응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근데 이 전달응력이 이 수평으로 발생하는 이 전달응력은 항상 맨에 수직으로 작용해야 수평으로 작용하는 능력에서만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응력, 각 맨에 대해서 수직응력만 작용합니다. 근데 이 하중을 가했습니다. 하중을 서서히 가게 되면 원래 있던 요 지중응력이었죠. 그죠? 지중응력보다 이 하중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추가가 되면서 전단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전단이 발생하면 이 전단이 맨이 어떻게 돼요? 아까 이 축이 변환이 된다고 그랬죠? 축이 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면에 대해서는 수직응력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는 좌표기에서 3방향, 여기서는 1방향 수직응력이죠. 시그마 G-라고 표시했고 이건 시그마 G- 노르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K0 토합계수, 정지 토합계수라고 있습니다. 지금 정지하고 있기도 정지할 때 그 토합계수가 원래 과거부터 계속 과거의 응력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정지하고 있는 상태의 K0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 전단 응력은 이렇게 면에 수직이 아니고 면에 수평이죠. 그죠? 수평 응력이 각각 대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칭 정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직력을 가할 때 한번 봅시다. 수직력을 가할 때. 요 수직, 요거 전단한 거예요. 요 수직응력 가할 때는 여기서 왜냐면 이걸 한꺼번에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우선 수직응력을 가할 때는 요 원래 시료가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직을 양쪽으로 똑같이 가했기 때문에 똑같은 변형이 일어납니다. 요 변형, 요 변형. 요 변형, 요 변형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행상은 그대로 있죠. 그죠? 변하는데 부피가 최적이 어떻게 돼요? 최적이 변해지죠. 그죠? 그래서 수직응력 상태로 분리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전단, 요 수직응력이 없고 전단만 생각합니다. 전단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주기 때문에 찌그러집니다. 행상이 찌그러져서 이렇게 마른 목걸이로 변합니다. 이때 행상은 변하나 최적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요 변형률이 전단 변형률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요거는 2분의 1 정도 됩니다. 그거 지금 토질력학에 대해서 수직응력과 전단 변형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직응력과 전단 응력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는 것을 구분해줬고, 앞으로 우리 해석도 항상 프로그램도 이렇게 따로 돼 있으면서 시간만 동일하게 해줘서 동시에 일어나게끔 시차를 줍니다. 그 다음에 전단 강도, 쿨럼 법칙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도 집안이 있습니다. 집안에 한 2m 깊이 깊이의 한 엘리멘트에서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이 존재합니다. 이때는 정지하고 있죠. 그죠?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중을 증가시키면 이때 뭐가 발생하면 전단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전단력이 이게 차츰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커지기 시작할 때 마지막에 파괴가 일어날 때 타워 F는 C 대시 플러스 시그마 N 다시 탄젠트 파이 다시로 표시됩니다. 이때는 시그마 다시는 배수 조건과 비배수 조건, 비배수 사기 이거는 C 대시가 아니고 사실은 CU입니다. CU. 요거는 CU 또는 SU라고 표시됩니다. 여기서 전단 강도고, 이거는 점착력이죠. 점착력을 배웠죠. 세립토와 조립도에서는 어떻게 되냐. 점착력 세립토에서는 광물과 hợp착수층, 그 다음에 확산 이중수층에서 발생이 되죠. 이때는 확산 이중수층에는 교환 가능한 양이온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hợp착수층은 광물과 가장 가깝게 접근, 자연 상태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 이 두 개죠. 그죠? 거기에다가 확산 이중수층, 그거보다 더 멀어지면 아무런 교환 양이온이 없는 자유수층이 있습니다. 이 확산 이중층까지 요 범위 내에서 무엇이 생기죠? 소성의 성질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들 청해서 소성 성질이 발생됩니다. 소성 성질은 어떤 성질은 끈적끈적한 풀 같은 성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점착력 조립초에서는 일반적으로 0.3kg/cm 자성 정도로 일단 모래 이 정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보통 제로로 놓는데 토랑 풍화돼서 흙으로 변한 이건 거의 0.3kg/cm 자성 정도로 일반적으로 설계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부 파이다시는 내부 말차각이죠. 그죠? 조립도에서 내부 말차각은 토립자들 사이의 접촉점에서 발생했죠. 항상 접촉점에서 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중을 주었을 때 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접촉점이죠. 접촉점이 만약에 없으면 하중이 전단강도 작용된 전단에 대한 최대 내부 전단 강도, 이거는 말씀드렸죠. 그죠? 유효 내부 마찰각은 마찰 때문에
조립토의 전단 강도 측정단이랬죠. 그죠? 그 다음 점착내 토립자들, 세립토를 결속적인 힘들의 측정 단위이고 비배수광 전단 강도는 앞에서 설명됐습니다. 일정한 부피 하에 전단될 때 흙의 전단 강도. 왜냐하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때 일어나는 흙의 전단, 그때도 파괴는 시킬 수 있습니다. 파괴는 시키는데 그때 파괴 일어날 때를 의 강도를 전단 강도로, 비배수 전단 강도로 하죠. SU 또는 CU라고 표시합니다. 한계 상태는 여러분 극한 상태 여러분 배웠죠, 그죠? 극한 상태라고 아시면 됩니다. 극한 상태가 뭡니까? 응력이 일정할 때 변행률이 계속 일어나죠, 그죠? 일어나는 상태를 한계 상태, 약 10%의 변행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쿨럼 법칙을 수직응력 이쪽 좌변으로 옮겨서 분모로 놨을 때 항상 이건 일정합니다. 각 위치에 따라서 일정하죠, 그죠? 집안에 따라서 일정합니다. 이렇게 일정하죠, 이렇게. 또한 각 깊이에 대해서 일정합니다. 왜? 그다음 팽창 부분은 여러분 최적 변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피 변이 된 거 나누기 원래의 부피. 이 식으로 나누시겠죠. 1 플러스 입실은 x 곱하기 가로 1 플러스 입실은 y. 그래서 원래의 부피 1을 했을 때 입실은 x 플러스 입실은 y, 입실은 g 각 방향에 대한 변행률의 합보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 힘의 상호작용, 새 힘이 어떤 외부 응력, 외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외부 응력이 있으면 뉴턴의 3법칙 말씀드렸죠.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내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내력이 하고 뭐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전단 강도하고 비교해서 내력이 클 경우에는 파괴가 일어나죠. 전단 강도가 클 경우에는 그 구조물을 집안이 지탱하는 거죠. 이 세 개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거는 토질 역학뿐만 아니라 모든 역학에서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뉴턴, 너무나도 유명한 뉴턴 법칙에 대해 항상 곱씹어보라고 그랬죠. 뉴턴 1법칙, 뉴턴 3법칙, 그 중에서 뉴턴 1법칙, 뉴턴 3법칙이었죠. 뉴턴 1법칙이 뭐였습니까? 평행의 법칙, 힘의 평행 법칙이었죠.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관성의 법칙이었죠. 그죠? 관성의 법칙 몰라도 됩니다. 힘의 평행 법칙, 이퀴블리움,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힘이 항상 평행하고 있다. 그래 정지하고 있죠. 그죠? 그게 결국 뭐냐면 등속도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중을 주게 되면 그에 반해서 나도 못 견뎌. 나도 나한테 밀 거야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작용과 반작용의 뉴턴 3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요 부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만 염두에 두면 모든 역학이 쉽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구조물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응력 생각을 하면 아무 구조물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 개만 해서 내가 구조역학, 응력역학, 수리, 열역학,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 요 세 가지만 세 가지를 머리에 염두에 두면 그 부분에 일어나는 그 각 다른 파트에서 각 다른 역학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을 기호만 대입시킵니다. 기호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강의까지 들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2교시에서는 이 세 힘의 사교작용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2교시에 또 한 번 더 들어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연속해서 오늘 2주차를 마쳐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반드시 중요 부분을 이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중요 부분을 노트를 해서 다음 저희 대면 수업을 할 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출석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 그게 없을 경우에는 결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노트를 확인해 서술 가지고 저한테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